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경찰 조사 후에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상상이 안 가서 너무 오랫동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잘생긴 내 아들을 할아버지가 죽였어. 제가 전두환 형제가 와서 사과한단다. 다신 있어서는 안 될 대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그 누구도 아닌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우원 씨가 이제 코트로 방금 전에 보셨지만 코트로 이제 비석을 묘비를 닦는 그런 모습도 보셨고 이제 광주를 찾아서 5.18 유가족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셨는데 구정우 차장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제 전우원 씨는 그 5.18의 이제 주역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손자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5.18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의 그 가장 가까운 그 인척이 이렇게 친척이 저렇게 그 당사자들 피해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사죄한다는 거 상당히 좀 그 상징적인 장면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당사자가 와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당사자는 고인이 됐고 그 손자라도 와서 대신 사과하겠다. 그런 진정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런 진정성 있는 행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전우원 씨조차도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진정성 어린 사과가 제정신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마약 이 범죄자가 뭔가 일시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다른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진정성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새로운 첫발을 내딛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전우원 씨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며칠 전에 저 행보가 진정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장님 지금 이 전 씨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고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말에서 좀 진정성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역사를 직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의 어떤 무게를 느끼고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뭐 마약을 했다는 그런 혐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해석을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혐의가 있고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고 또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하지만 우리가 수백 명의 어떤 학살자,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씨의 어떤 이 손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과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분들도 사과의 어떤 이 노력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원 씨가 와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것이 물꼬가 터져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사과의 어떤 물결들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하나의 물결 속에서 좋은 어떤 징후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자가 와서 사과를 할 때 이거를 부둥켜 안아주고 그 사과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이 마음이 굉장히 저는 따뜻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이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서 제일 좀 감동을 받았다, 좀 진정성을 느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뭐 비록 전우원 씨가 지금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고 지금 출국 금지 조치까지 당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광주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그 수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광주로 와서 그리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래도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구차장님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성 있고 또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런
어떤 사죄하는 모습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5.18 이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화해와 갈등을 하고 치유를 하는 그 시작점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전두환 씨 일가의 어떤 그 사죄는 지금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그 일가를 대표해서 전두환 씨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전우원 씨가 지금 저렇게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사과는 하고 있지만 지금 생존해 있는 이순자 씨라든지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과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전두환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어떤 사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우원 씨의 저런 행보만큼은 또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광주 방문에서 또 화제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방명록입니다. 이 방명록을 좀 같이 잠깐 보시면 이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걸 패러디한 거죠. 아마 이제 그 이순자 씨가요.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 그 아버지는 아마 전두환 본인 남편 이런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걸 패러디해서 이제 여기 묻혀 계신 분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전두환 해고록 있잖아요.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전두환 해고록은 이제 그 잉크로 쓴 거짓이고 광주의 역사는 피로 쓴 진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잉크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중국의 그 루신 있잖아요, 노신. 이 말을 제가 인용해서 이제 그 전두환 해고록을 이제 그 거짓이다. 이렇게 제가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순자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이 아무리 남편이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거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전우원 씨가 그걸 빗대서 쓴 거는 뭐 이 문장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자웅 차장님. 네. 그러니까 전우원 씨의 이번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5.18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전두환 씨의 그 손자가 직접 인정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을 했을 때 비로소 화해와 용서 그리고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왜 계속 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가해자인 일본이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5.18의 경우에도 당시에 어떤 뭐 사회 혼란을 극복한다는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군을 동원해서 양민을 학살한 이 책임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전두환 씨나 전두환 씨 일가는 지금까지 인정해오지 않았는데 그 손자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5.18에 대한 어떤 역사적 화해와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전두환 씨의 그 손자 전우원 씨의 행보를 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책임자들의 사죄 그리고 고백이 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일단 전우원 씨가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 그리고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 이런 분들의 어떤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진다라면 우리 국민들 계속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당사자인 전두환 씨는 고인이 되셨고 역사적 진실 아닙니까? 그런 그 군을 동원한 어떤 그 과잉 진압 거기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한다라면 이제야 비로소 역사적 그 화해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전우원 씨의 저 행보가 앞으로 전 씨 일가의 어떤 사죄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미납 추징금 문제가 계속해서 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우원 씨의 행보에 따라서
이 추징금에 대한 환수 조치 이게 좀 더 여론이 좀 더 가열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전우원 씨가 본인들이 쓰는 돈이 사실은 그런 검은 돈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일파만파 이제 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00억 원이 넘는 돈이 아직도 추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마지막까지 사실상 추징이 돼야만 역사의 교훈이 남는 것이지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우야무야 돼서 사실상 누구든 권력 잡아가지고 쿠데타 하면은 돈 다 벌 수 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이런 나쁜 식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5.18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항쟁 과정에서 누가 사살 명령을 내리고 이런 어떤 작전을 누가 실행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진상이 규명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거기에 가담하셨던 분들이 진실을 규명하시는 그런 어떤 참다운 어떤 용기를 좀 내시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지금 전 씨에 대해서 경찰은 마약 혐의로 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처벌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마약 투약 혐의가 굉장히 강하게 추산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본인이 네. 영상을 통해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까지도 실제 공개가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이제 처벌 가능성들은 분명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요. 네. 본인이 마약 투여하는 그런 영상까지 찍었을 정도로 그리고 마약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 많이 자백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광주에 가서 사죄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힌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체포돼서 수사를 당하고 그러면 나중에 처벌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광주에 와서 5.18에 대해서 사죄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자체는 저는 그래도 굉장히 크게 평가해 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은 미국에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 됐고요. 일단 이 수사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전우원 씨가 보여주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런 사죄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